검기회 기록 제13화 동굴 속의 혈마 그리고 핏줄의 배신. 산 중턱에 입을 벌린 동굴은 마치 이 산이 내지르는 비명 같았다.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악취. 그건 단순히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피가 굳어 눌어붙은 비릿함, 유황 냄새, 그리고 산 사람의 공포가 뒤섞인 지옥의 향기였다. 나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흙철을 뽑아든 채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촉이 불쾌했다. 축축한 이끼와 진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점액질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지고 기이한 열기가 피부를 찔렀다. 내 등 뒤의 흙철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 아니야. 커다란 게 있어. 아주 맛있는 게. 검의 탐욕스러운 속삭임이 내 뇌를 갉아먹는 듯했다. 조용히 해. 체하겠다. 나는 검을 달래며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끼기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쥐? 아니, 벽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심한 시엔을 열어보니 동굴 벽면 전체가 붉은 핏줄 같은 것으로 뒤덮여 맥동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뱃속에 들어온 기분. 이 동굴 자체가 살아있다. 얼마나 걸었을까. 좁은 통로가 끝나고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동공동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미친놈들. 저절로 욕설이 튀어나왔다. 동굴 천장에는 수백 개의 갈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갈고리마다 무구촌에서 사라진 마을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노인, 여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손목과 발목은 찢겨 있었고 그곳에서 떨어진 피가 바닥에 파놓은 거대한 수로슈 일로를 타고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피의 호수. 중앙 재단에는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연못이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고깃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형성되고 있었다.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뼈와 살이 뒤엉킨 흉물. 저것이 바로 마교가 부활시키려는 혈마시의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연못 앞 가장 높은 재단 위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주변의 참혹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백색의 화려한 무복을 입은 사내.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고귀한 옥피리를 든 귀공자. 남궁천 난공텐. 남궁세가의 장남이자 창천검 찬텐지엔이라 불리는 정파의 길이나. 그가 지금 피바다 한가운데서 지휘자처럼 피리를 불며 이 광기 어린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다. 누구냐? 남궁천이 피리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수백 명을 죽이고 있는 살인마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정원을 가꾸는 선비의 표정. 그 위선이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지나가던 나그네다. 냄새가 하도 고약해서 들어와 봤지. 나는 흑철을 어깨에 걸치고 재단을 향해 걸어갔다. 정파의 명문이라는 남궁세가에서 이런 취미를 가진 줄은 몰랐군. 사람 피로 목욕이라도 하려는 건가? 남궁천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군. 너도 정파의 놈은 아니야. 살수인가? 아니면 내 못난 동생 놈이 보낸 자객인가? 동생. 남궁세이를 말하는 거다. 동생. 아,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쫓은 동생 말인가? 내 도발에 남궁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세이 그 벌레 같은 놈. 가문의 수치지. 검을 들 생각은 안 하고 잡스러운 책이나 파고드는 놈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살려보냈더니 감히 나를 방해하려 들어? 벌레라.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 하는 내 놈이 더 기생충 같은데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남궁천이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재단 주변을 지키던 붉은 갑옷의 호위 무사십여 명이 나를 포위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혈인시엘은 혈마의 피를 받아 마시고 이성을 잃은 대신 괴력을 얻은 마인들. 저 놈을 찢어서 혈마님께 바쳐라. 아주 신선한 먹이가 되겠군. 남궁천은 다시 뒤로 돌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크르르. 혈인들이 짐승 같은 소리를 매며 달려들었다. 놈들의 손에는 톱날 같은 거대한 대도가 들려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운 때도 그렇고 왜 다들 나를 먹이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스르릉. 흑철이 검집을 벗어나며 칠흑 같은 검기를 토해냈다. 나는 달려드는 혈인들을 향해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선두의 혈인이 내 머리를 향해 대도를 내리찍었다. 나는 피하지 않고 흑철을 들어 올려 가볍게 막았다. 캉.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검을 회전시키며 몸의 손목을 감아버렸다. 우드. 끄악. 손목이 꺾인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어깨로 놈을 밀쳤다. 반탄강기 제1형 철벽 해비. 펑. 놈의 가슴뼈가 함몰되며 뒤에 있던 놈들까지 볼링핀처럼 쓰러뜨렸다. 귀찮게 하지 마라. 내 볼일은 저 위선자 놈한테 있으니까. 나는 쓰러진 놈들을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흑철을 크게 휘둘렀다. 검은 반달 모양의 검기가 날아가며 나를 막아서는 혈인 3명의 허리를 동시에 절단했다. 푸악. 피와 내장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재단 위에 서 있던 남궁천의 하얀 옷자락에 붉은 피가 튀었다. 그제야 피리 소리가 뚝 끊겼다. 남궁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경멸에서 살의 사이로. 남궁천이 입가에 묻은 피를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제법이구나. 단순한 자객은 아니었어. 그 검, 보통 물건이 아니군. 그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검, 백옥검 마유지엔을 뽑아들었다. 남궁세가의 갑오 중 하나. 하지만 그 검신은 본래의 백색이 아니라 탁한 핏빛 기운에 오염되어 있었다. 정파의 검술에 마공을 섞은 사도 셰다오의 검. 하지만 늦었다. 의식은 끝났다. 남궁천이 미친 듯이 웃으며 피리를 꺾어 피의 연못에 던져버렸다. 풍덩. 그 순간 동굴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쿠구구구. 피의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그 안에서 거대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피부 껍질이 없이 붉은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보다 3배는 큰 손. 귀를 찢는 포효와 함께 연못 속에서 혈마가 몸을 일으켰다. 아직 완전한 형체는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녹아 엉겨붙은 듯한 기괴한 형상. 머리가 3개, 팔이 4개 달린 흉물. 놈이 입을 벌리자 시체 썩는 악취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아, 아름다워.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내가 이 힘으로 강호를 지배할 것이다. 남궁천이 2 팔을 벌리고 환희에 차 소리쳤다. 완전히 미쳤군. 힘에 취해서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먹힐 줄도 모르고. 혈마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본능적인 식욕. 쿵쿵. 혈마가 연못을 빠져나와 나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주먹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비켜. 나는 옆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쾅.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분화구처럼 파였다. 스치기만 해도 뼈가 가루가 될 위력. 이진, 조심해라. 저 놈의 피에 닿으면 안 된다. 닿는 순간 내 피를 빨아들일 거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아니, 본능적인 경고다. 나는 흑철을 양손으로 잡았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체급 차이가 너무 커. 그렇다면 놈의 해크를 부순다. 나는 혈마의 거대한 팔을 타고 뛰어올랐다. 놈이 다른 손으로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리고 놈의 가슴팍, 붉게 빛나는 심장 부위를 향해 흑철을 꽂아 넣었다. 푹. 검이 깊숙이 박혔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빼는 느낌이 아니라
진흙 속에 칼을 꽂는 느낌. 혈마의 근육이 흑철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검을 통해 내 내공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소용없다. 혈마님은 모든 기운을 흡수하신다. 남궁천이 비웃었다. 큰일이다. 검이 빠지지 않는다. 혈마가 흉측한 입을 벌려 나를 씹어 먹으려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역발상을 했다. 빨아들이고 싶어. 그래. 그럼 배 터지게 먹여주마. 나는 단전의 반탄강기를 역류시켰다. 내 몸을 지키는 기운이 아니라 파괴하는 기운을 검을 통해 놈의 몸속으로 쏟아부었다. 그리고 흑철의 두 번째 능력, 공포 포식을 반대로 발동했다. 놈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놈이 삼킨 수백 명의 원혼들이 지닌 공포와 분노를 폭발시킨다. 터져라. 혈마의 몸속에서 검은 빛이 번쩍였다. 흑철이 주입한 이질적인 기운과 혈마의 마귀가 충돌했다. 혈마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예! 놈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붉은 근육 사이사이로 검은 균열이 생겨났다. 쾅! 거대한 폭발. 혈마의 상반신이 산산조각 나며 터져버렸다. 피와 살점이 동굴 전체를 뒤덮었다. 폭풍 같은 후폭풍에 나는 뒤로 튕겨나가 벽에 처박혔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흑철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하반신만 남은 혈마의 시체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남궁천이 있었다. 남궁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혈마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안 돼. 내 혈마가, 내 꿈이. 그는 덜덜 떨며 일어섰다. 하얀 옷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귀공자의 가면이 벗겨진 추한 패배자의 모습. 내 놈이 감히. 남궁천이 악을 쓰며 백옥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검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기세가 없었다. 공포에 질린 자의 발악일 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다가오는 놈의 검을 흑철로 쳐냈다. 챙! 백옥검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나는 그대로 흑철의 검집으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궁천이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놈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걸로 내 꿈은 끝났다. 죽여라. 죽여. 아니, 넌 죽기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놈의 단전을 발로 찼다. 우지끈, 단전이 깨지는 소리, 무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소리. 남궁천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너는 살아서 지옥을 봐야 해. 내가 버린 동생이 너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나는 기절한 남궁천을 질질 끌고 동굴 밖으로 향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구하지 못했다. 이미 늦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원한은 갚았다. 나는 흑영대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남궁세이가 형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자신의 장남이 마교와 손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남궁세가 가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강호에 또 한 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을 것이다.